사람은 말로 드러나고 말로 무너집니다. 한마디의 말이 신뢰를 세우고 또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덜 말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죠.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말의 무게가 나를 평가한다는 걸요. 우린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솔직하니까 괜찮아.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자존심을 세워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사람은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보다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 모습을 떠올리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이 7가지 말은 순간의 후련함을 주지만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이걸 알면 당신의 인간관계와 품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입은 스스로를 노출하는 도구다.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다. 그의 말처럼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지혜로운 척하면서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누군가 실패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냐면 이 말에는 나는 네 위에 있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결과를 보고 예언자처럼 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한마디가 훨씬 품격 있고 따뜻하죠.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해서 문제야. 이 말은 듣기엔 당당하지만 사실은 감정 조절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문장입니다. 솔직함은 미덕이지만 그건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미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단지 무례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타인을 위한 칼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진짜 솔직함은 남을 찌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건 자기 비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 회피의 말입니다. 나는 속았다는 말 속엔 내 잘못은 아니다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내가 몰랐어요. 이젠 배웠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성장의 철학입니다. 말이란 결국 자기 인식의 거울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떤 말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뜨거운 말은 타인을 태우고 차가운 말은 관계를 얼립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만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이건 대화의 끝이자 성장의 포기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다가올 이유를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만 세상을 배운다. 즉, 고집이 깊을수록 인생은 더 잔인해진다는 뜻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정합니다.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그건 비굴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그건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이 말은 자기 확신처럼 들리지만 실은 관계를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지만, 맞지? 내가 맞았잖아. 라는 말엔 승리감과 함께 미묘한 거리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맞았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철학자 로슈푸코는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기 체면이 덜 상하는 거짓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진실을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말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땐 내가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기 확신보다 관계의 온도를 더 신경 쓴다는 걸요. 그들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건 결국 자기 확신이 부족할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입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마음은 불안합니다. 반대로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건 마치 소리가 없는 강물처럼 깊게 흐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할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 가르치는 품격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두 가지, 6번째, 7번째 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은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의 정점입니다. 6번째 말 나는 그 사람 이해 못해.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나는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을 배제하겠다. 는 선언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이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춘 것이다. 그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관찰하려 합니다. 판단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 사람 이해 못해. 라는 말 대신 그 사람에겐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이 인간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건 상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평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7번째 말 나는 이제 사람한테 기대 안 해. 이 말은 강해 보이지만 실은 상처의 고백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이미 지쳤다는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기대를 끊지 않습니다. 대신 기대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기대가 없어야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걸 바꾸려 들지는 않을 거야. 이건 냉정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기대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 도와주되 감정까지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욕망을 버리는 순간 마음의 자유가 시작된다. 결국 똑똑한 사람은 자기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합니다. 6번째와 7번째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다. 기대를 조절하되 마음을 닫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은 인간관계의 마지막 균형점입니다. 그걸 지키는 사람만이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말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지배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결국 말의 품격은 삶의 통제력과 같습니다. 이제 모든 7가지 말을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 한 가지 질문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철학을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조용한 사람에게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적지만 그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가볍게 흩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말을 감정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 먼저 치밀고 그 뒤에 말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 순서를 바꿉니다. 생각이 말을 이끌게 하고 감정은 그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늘 단단합니다. 화가 나도 억울해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 중의 말은 후회의 아버지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은 결국 자신을 찌릅니다. 그는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철학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말이 신뢰를 얻는 이유는 그 말에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 따라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음을 놓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큰 소리를 냅니다. 말이 빠르고 감정이 풍부하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말없이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던집니다. 그건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정리됩니다. 그 한마디는 단단한 바닥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침묵도 말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상대는 나를 평가합니다. 그때의 표정, 눈빛, 반응. 그 모든 게 언어보다 큰 메시지가 되죠.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침묵 속의 사유에서 시작된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말보다 사이를 잘 다룹니다. 그들은 대화의 중간, 그 짧은 침묵의 틈을 이용해 생각합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더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그 질문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말들을 떠올려 보면 그 대부분은 멈추지 못했던 순간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 멈췄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말들. 그래서 철학은 늘 침묵을 가르칩니다.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사유의 기술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말이 적으면 오히려 존재가 또렷해집니다. 그건 역설 같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이해할 진리입니다. 말에는 인격이 담깁니다. 그 사람의 습관, 생각, 자존심이 한 문장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입은 마음의 창이다. 창이 맑으면 빛이 들어오고 탁하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화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절제된 말을 합니다. 그 절제가 바로 신뢰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하다. 그가 말한 조용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검열의 습관입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할까?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 한 번의 자문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품격 있는 말은 지식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에 공간을 남깁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마디 설명보다 더 깊은 신뢰를 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로 상대를 비추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하지만 철학자는 반대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 한 문장이 대화의 흐름을 바꿉니다. 말이 많으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을 비워두면 상대의 마음이 그 빈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마치 찻잔 같습니다.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비워두면 향이 머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말은 늘 부족할 만큼만 합니다. 부족한 듯 끝내는 말, 그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죠. 지혜로운 자는 말이 짧고 어리석은 자는 변명으로 길다. 말이 길어진다는 건 자신의 불안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을 때일수록 말을 줄이십시오. 감정을 설득하고 싶을 때일수록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오히려 당신의 진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의 대화법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존재는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침묵 속의 한마디는 당신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왜 쉽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건 단순히 조심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람은 종종 말로 관계를 망칩니다. 진심이었는데 순간의 감정이 앞서 그 진심이 상처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올 때일수록 입을 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그 짧은 광기 속에서 내뱉은 말 한 줄이 오랜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는 말의 절제를 가장 현실적인 철학으로 보았습니다. 침묵이 늘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이 당신을 지켜주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을 향해 거친 말을 던집니다. 그때 대부분은 반박하려 합니다.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니까.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감정이 격해진 사람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땐 말이 아니라 시간이 답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과 일관성으로 증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이 나를 지킬까 아니면 흔들까? 그 한 번의 질문이 수많은 후회를 막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건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누가 함부로 말할 때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박으로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이긴다. 말이 적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긴 자의 여유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데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순간 그 후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아무 말하지 않은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침묵은 언제든 말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미루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대화를 엽니다. 그때의 말은 부드럽고 단단하며 신뢰를 남깁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말의 결과로 살아간다는 것을요. 오늘의 주제였던 똑똑한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그건 단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철학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조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말이 적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죠. 말은 타인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품격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걸요. 말이 깊은 사람은 항상 생각이 뒤따릅니다. 그들의 말은 잔잔하지만 그 안엔 깊은 사유와 절제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 던질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생각을 사랑하고 어리석은 이는 생각보다 말을 사랑한다. 이 짧은 문장이 말의 철학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뒤에 침묵으로 상대를 이깁니다. 그 침묵 속에는 자기 확신, 자기 절제, 자기 평온이 깃들어 있죠.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주변은 편안합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왜냐면 그들은 듣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고 그저 듣는다는 건 가장 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품격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태도가 곧 언어입니다. 조용한 사람의 한마디는 수많은 말보다 강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내 얼굴이라면 지금 나는 어떤 얼굴로 세상에 서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달라질 겁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건 자신의 언어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건 곧 자신을 디자인하는 일이지요. 한 문장, 한 어조, 한 숨결 속에서 당신의 인생이 드러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필요한가? 이 말은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은 말을 줄이는 대신 깊이를 더합니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그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로 상대를 이해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고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흘린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당신의 하루가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말보다 조금 더 침묵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 한마디를 천천히 꺼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